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관세 전쟁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조기 대선 덕분에 정책주들도 보았습니다. 또 지금 어닝 시즌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정책주와 실적주를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도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제자리까지 찾아온 것 같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제가 시장은 조삼모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세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기본 관세 10% 이건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상호관세 같은 경우가 90일 유예돼 있는 거고, 중국도 합의라고 했지만 세부 사항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영국이랑만 미국이 협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미국이 적자가 아닌 흑자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동에 가서 또 계속 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건 맞는데, 과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지금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확인 뒤에 어떤 시장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우리가 또다시 이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만 딱 집중하시면 여러분들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고 제가 포트폴리오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실적주 매매.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실적주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정책주도 실적 관련해서 보면 된다. 그런데 실적 시즌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이렇게 올라왔다. 한번 보시죠. 자, 미증시 어때요? 슬기로운 관세 협상. 관세는 뭐였다? 협상 카드였다. 이거 제가 작년 12월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실입니다. 기억나시죠? 관세는 협상을 위한 카드지 관세를 정말로 부과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일주일 만에 90일 유예해버렸죠. 중국도 뭐 145%니 뭐 115%니 125%니 태양광 같은 경우 무슨 3000%니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90일 유예됐죠. 관세는 이 협상을 위한 카드일 뿐이다.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12월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4월까지는 이렇게나 불안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고 여러분이 불안함을 느꼈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면서 기존 구간까지 다 올라왔다. 다우지수. 나스닥은 어때요? 지금 중동에서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일론 머스크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반미 정서가 앞서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확 줄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중동 가서 옵티머스 공개하자마자 로봇 관련 쪽으로 해서 훈풍 불어오고 있고, 그리고 스타링크 어때요? 항공기, 항만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위성 인터넷 제공하겠다. 이 부분을 오픈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우디에서도. 그리고 카타르 가서도 또 대규모 수주. 이 이전엔 뭐였어요? 제네바에서, 스위스에서 중국이랑 이미 협정을 먼저 맺었다. 가장 어려운 게 중국이었는데 먼저 해결이 되었다 이거예요. 둘 다 급하다라는 거죠. 둘 다. 미국과 중국 둘 다 급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CPI 발표가 너무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급한 겁니다. 이 관세에 들어가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기업들에서 관세 발효된 4월 2일 날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슬슬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론조차도 미국에 들어오는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아요.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부품주나 이런 거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이쪽에 많이 가 있고 TSMC에서 생산하는 거 들여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면 그냥 인플레이션 바로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여름에 관세가 부과됐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이 CPI 지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롬 파웰 연준의장을 미리미리 압박하는 거예요. 아직 안 올렸을 때, 유예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중동에서도 이렇게 훈풍이 불어오고 있고 물가가 지금 안정화돼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거다. 연준에서 제롬 파월이 원하는 인플레는 없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라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까지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시장에 유동성까지 들어오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입니다. 자, 독일은 어때요? 독일은 유럽이죠. 드디어 휴전 기대가. 러시아가 먼저 전승절 기념으로 3일 휴전을 제안을 했고 이번에도 대화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휴전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젤렌스키가 뭐라고 합니까? 푸틴이 안 오면 의미 없다. 푸틴 아래 것들 오지 말고 푸틴이 직접 와라. 그런데 젤렌스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푸틴이 오면 푸틴이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거고 젤렌스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물론 하고 싶은 말이 저 말인 건 알겠는데 보통은 강대국과 강대국이 정말 강한 입장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를 본인이 더욱더 본인들한테 무기를 빌려주고 많은 자원을 빌려주고 있는 미국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좋은 선택이냐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다. 외교적으로 괜찮냐? 미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래서 잡지도 않고 가는 거 그냥 놔뒀었죠. 사실은 광물협정 하려고 부른 거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푸틴 대통령이 오라가라 한다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단 트럼프 대통령이 가게 되면 푸틴 대통령도 고민은 해봐야겠죠. 그 정도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최대한 성의를 표현한 거니까. 그런데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을 제외시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보좌관급으로 이제 협상단을 내보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데 푸틴이 안 하는데 트럼프가 가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일단은 만나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젤렌스키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얼굴 뻘개지면서 신경질 내고 왔는데 그렇게는 하기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유럽 가서 빨리 가서 협정하고 오라고 등 떠밀렸었죠. 유럽 가서도. 그래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양국 다. 그리고 속모전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가 되고 휴전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주변국에서 푸틴한테도 30일 휴전이라도 해라라고 등 떠밀고 있다라는 거. 그럼 양국이 어찌됐든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미 차이점은 작년에 너무 크다라는 걸 서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만들 차례다라는 겁니다. 이미 휴전이 된 수준으로 주가는 올라왔어요. 이미 고점 돌파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유럽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휴전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유럽은.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휴전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3월까지 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재건 참여하실 분들 들어오십시오라고 다 얘기해놨었죠. 작년에 공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 미국이랑 협정 맺었잖아요. 90일 유예했잖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 찾아오는 거죠. 주가 제자리 찾아온다라는 거. 글로벌 국가가 다 제자리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일본마저 말이죠. 금리 정책 거꾸로 해서 문제가 됐던 이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왔던 이 일본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 올라와서 37,000 위쪽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4만 포인트 계속 두드렸었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협상 대상 국가 중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국가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3주 초반에 얘기한 거 첫 번째 베트남, 두 번째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 번째이지만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때리고 싶어도 때리기가 어렵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미룰 수가 없어요. 이제 순서가 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협상 잘 됐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안정화 가는 거죠. 자, 우리는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이 미국이 무역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 중에서 한 세 번째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인도나 뭐 베트남, 일본 뭐 이런 정도 한 다음에 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좀 열애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7월부터 보시면 돼요. 협상은 그전엔 서명하기 쉽지 않아요. 심지어 권한 대행까지도 사퇴를 했죠.
지금 우리나라는 당장 건드리기에 쉽지 않은 나라다. 대신 협상만 중간중간에 하고 있다. 대화만 잘 통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닝 시즌 이후를 준비하는 타이밍이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깊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 끝났구나. 다음 철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닥 조기대선 임박했습니다. 정책주 열심히 하셨죠. 이제 막바지라고 했어요. 길게 끌고 가는 거 아니고 짧게 보셔야 되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 왔다. 딱 이렇게 말씀드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편안한 시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니 관세 전쟁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운데 뭐가 편안하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안하고 정말 쉬운 시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검증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꾸려나가면 또 쉽게 시장을 갈 수 있는지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지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공방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올려드린 이 교육 자료 다 다운받으셔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은 교육 효과가 아마 3배에서 5배 정도 날 겁니다. 어차피 같은 시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효율을 높이는 게 좋겠죠. 2번, 3번 반복해서 보지 마시고 교육 자료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안내 드릴 테니까 전체 화면 한번 확인해서 입장하시고 교육 자료 다운받아서 같이 확인하면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여유 있게 주식을 할 수 있는지 얼만큼 쉽게 주식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의 자료 다 다운받으셨죠? 딱 여러분들이 펼치시면 이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정책주와 실적주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VS라고 붙여놨는데 사실은 내용이 2개를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보시고 그 전에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페이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주도주 담아놓고 정치 테마주, 정책주 하나 담아놓고 이 인맥주 아닙니다. 정책주입니다. 정치 관련주는. 그리고 낙폭과대주 담아놓으면 편안하고 그리고 개별주를 담아놓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시장이 불안할 때는 개별주가 개별 이슈로 움직인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고 대표적으로 수주 소식이 있거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낙폭과대주, 주도주.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라고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실적 말씀드렸죠. 낙폭과대주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데 우리 실생활에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되는 예를 들면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시라고 했고 사회적 현상 보시라고 했죠. 저출산이라든지 저출산에 관련된 인구 고령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보시라는 거예요. 세종시 이전 이런 건 안 보시더라도 그런 쪽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거. 그리고 미국이랑 관세 전쟁하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원하는 것들 있죠. 뭐가 있어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 필요하고 그러니까 원전이 필요하고 친환경이 필요하고 이게 또 우리나라 정책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미국에서 조선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축하한다 하자마자 한국 조선 원따봉 바로 올렸죠.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우리나라에 울산이랑 거제도를 갑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와서 내 친구 반가워 해놓고 울산하고 거제도를 갑니다. 조선 핵심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여기에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거죠.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전쟁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니까 자주 국방이 필요하다. 우리가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옆에 정말 위험한 국가 중 하나인 폴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루마니아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무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가 넝쿨째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거를 잡기만 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작년 말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정말로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큼직한 것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래알갱이 같은 것도 아니고 정말 큼직한 것들, 주먹만한 것들, 저 바위만한 것들 이런 거 굴러다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보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너무 좋은 종목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정책주는 조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책주 볼 수 있는 게 이제 2주에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이 종목들,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 잘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시면 되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번 놓아줄 타이밍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글로벌 현상에서 이런 걸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예요. 실리콘투.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이 종목을 소개해드린 지가. 실리콘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미용,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미용기기나 이런 쪽은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쪽을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강조해드렸어요. 제가 데일리로 매일매일 출연하는 2시 20분에 출연하는 말로 없는 코너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 금요일마다 놀고 먹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미용주 계속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쉬면서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은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 여행 가면은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 봄을 즐기면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 나가기 다 귀찮다, 집콕했을 때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 중에 실리콘투 대표적이잖아요. 코스닥에서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글로벌 K뷰티의 선두주자에 있는 기업이다. 다 해외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도와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환율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목을 25,000원 전후 구간에서 보시면 된다. 26,000원 근처에서 우리가 포착을 했는데 이 정도에서 보면 된다. 편안하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미 들어왔고 눌림목이다. 어떻게 됩니까? 목표치가 35,000원이 1차 목표치인데 지나가서 45,000원대까지도 편안하게 가는 모습. 너무나도 좋죠? 대신 4만 원 구간을 유지 못하면 정리해야 되고 45,000원 못 넘어가면 이 구간에서 정리한다. 간단한 여러분들 기술적 대응 정도만 알려드리면 편안하게 매도 타이밍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너무나도 좋죠. 그리고 휴식 구간이 나오면 또다시 매수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46.82% 단기간에 이렇게 멋지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기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관세 때문에 초반에 한 열흘 이상을 우리 시장은 아래로만 내려갔었는데 이 종목은 어때요? 그 열흘 정도 구간을 횡보로 버티더니 안 내려가고 버티더니 어떻게 돼요? 4월 9일까지 내려갔잖아요. 이 구간을 버텼어요. 횡보하면서 4월 9일까지. 그리고 나서 우상향 그냥. 이런 종목이 안전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관세 전쟁이 와도 그거에 대해서 관세 무풍지대 종목으로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종목. 자, 다음 크라우드웍스. 여러분들 미리미리 선전하면 좋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정책적으로 따라오게 될 거고 글로벌 시장이 개화기가 열리면서 작년에 챗 GTP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런 AI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 이런 프로그램들 이후에 딥시크까지 최근에 등장을 하면서 오픈소스 지정까지도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이 그동안 약했지만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챗 GTP만큼의 역량이 안 되더라도 혹은 그 시스템을 가져다 쓰는 이런 구간이 있더라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라는 거 확인이 됐죠. 자, 크라우드웍스 기존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참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거래 대금을 위해서 뭐 액면 분할까지도 하고 그러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닥권에서부터 해서 여러분들 쓱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7,500원과 이게 액면 분할해서 그렇고 위에 보시면 여기 15,000원 이하라고 돼 있죠. 이게 7,500원입니다. 그래서 딱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목표치였던 최종 목표치 3만 원 구간이 딱 여기 15,000원에 걸쳐 있는 겁니다. 이 구간을 넘어가니까 윗꼬리 달고 밀리고 최근에도 이 구간을 넘어가니까 윗꼬리 달고 밀리고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발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올라갔을 때 제가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정책이 또 연관이 됐네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도 진작 말씀을 드렸죠. 정부에서 AI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니까 100조 원 투자 시대 연다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고 이 종목이 18,000원 구간 이렇게 갈 때 장중에도 나와서 여러분 이제는 매도 타이밍이다. 한번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을 크게 줄이거나 한 차례 매도해야 됩니다라고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방송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원하는 가격은 11,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정리한 다음에 그 구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까지 왔어요. 저는 안 오면 어쩌나 이 가격까지 안 오면 조금 비싸게 사야 되나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무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매수해도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또다시 올라온 게 47.89. 총 지금까지 188%가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발 정도 남았을 거다. 그런데 여기는 신규 매수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수익 보신 분들이 들어가는 자리다라는 거. AI 관련주로 수익 보신 분들만 매매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또 다른 AI 종목 마음 AI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 후발주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스트 소프트니 코난 테크놀로지니 크라우드웍스니 이런 종목들 먼저 올라간 다음에 후발주로 보셔야 되는 종목들 제가 알려드릴게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대장주, 선발대, 그리고 후발주, 그리고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 나중에 또 이런 거는 개별성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드리는데 마음 AI는 후발주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음챗봇 기대감 충분하다라고 설명드렸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기존에 올라간 종목들 크라우드웍스 저거 놓쳐갖고 너무 아쉬운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나도 드디어 AI를 매수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쉬었죠. 이 종목은 사실 작년 말에도 여러분들께 후발주입니다 하고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10월 30일 날도 이 시간에 이스트 소프트 말씀드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서 160% 이상 올라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거 움직였던 것처럼 마음의 아이 덜 움직여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이 신대가 시간에 말이죠. 98%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18,360원. 어떻게 됩니까? 99%네요. 네, 1%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47.88%. 지금 147.19%라는 놀라운 상승률. 후발주들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후발주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고 참고로 이게 오늘 차트입니다. 아직 안 끝났을 수 있겠죠.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크라우드웍스처럼 이렇게 휴식 구간 취한 다음에 한 2만 원 구간 오면 전 참 좋겠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재매수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까지 우리가 챙길 수 있다. 그런데 후발주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안 챙겨도 지금 챙기더라도 충분히 감사한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정책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SMG엔터, 삼지엔터. 자,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어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다. 흑자 전환됐다. 이 얘기 계속 나왔죠. 7분기 만에 흑자 전환 될 거다라는 얘기는 진작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는 흑자 될 거다. 작년에 사랑이야 추핑이 관객
몰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제 2위권까지 올랐다. 애니메이션 중에서 뭐 역대 2위까지 올라왔다. 이런 모습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너무 잘 돼가지고 뭐 마술하시는 분 있죠. 이은결 씨랑 해서 뮤지컬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땐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라면이라든지 텀블러라든지 주변에 여성분들이나 보면은 소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거에 뭐 제가 기억하기로 펭수가 그렇게 좀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일상생활 어른들도 좋아하는 이런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파산핑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모 삼촌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팬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컨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이 바로 SM엔터, 삼지엔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6일 날 밤 10시 마켓이너, 이거 바로 점프로죠. 자, 신대가 바로 점프로인 마켓이너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SM엔터 보셔야 됩니다. 정책주, 인맥주 같은 거 보지 마시라고. 뭐 오파스넷이나 에이텍 이런 거 다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런 종목 안 봅니다. 저라면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봅니다. 여러분 정책주라는 거는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산업을 봐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맨날 얘기하죠. 한국의 저출산 얘기. 그리고 한국이 저렇게 출산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인구 절벽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국을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마케팅까지 펼쳤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하다. 출산 장려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 부담되지 않게 부담을 최대한 덜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련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컨텐츠 그리고 IP를 가진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분기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 된 종목의 결과는 474%라는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앞이 1,000이 아니라 5,000으로 바뀌는 거예요. 5,740만 원. 자, 뒤에는 뭐 수수료랑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뗀다라고 해도 5,700만 원 이상의 되는 금액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4,700만 원어치를 매도해도 여러분들의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2번 연속 상한가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요일 날 매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한가를 못 들어가거나 혹은 들어갔다 유지가 안 되거나 혹은 상승 구간에서 매수세가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부터 매도 타임이다라고 전일 여러분들께 온라인 교육이랑 다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는데 유지가 안 돼요. 상한가에 유지가 안 되면 정리. 66,000원 유지 안 되면 정리. 근데 66,000원은 못 갔으니까 65,900원이니까. 자, 그래서 66,000원은 이제 내일 얘기인데 66,000원은 못 갔죠. 상한가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쉬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어줘야 된다라는 거. 내 계좌를 쉬어줘야 크게 매도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비중을 조금 분할로 매도 이게 아니라 크게 매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가더라도 남은 물량 가지고만 조금만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보유한 사람의 영역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보유보다는 쉬어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나와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종목 한번 망가집니다. 그러면은 몇 달 동안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와서 이렇게 이 갭도 한번 메워주고 여기서 쉬어줘야 한 46,000원까지 내려오면은 걱정이 없겠지만 안 내려올 가능성도 있죠, 지금 이 구간에서. 그래서 쉬어줘야지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가져가시고 한 20% 뭐 혹은 15% 이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정리한다, 과감하게. 그리고 수익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큰 수익은 챙겨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좋은 종목들, 대장주들은 수익을 챙겨놓을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매매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후발주 정도들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책 중에서도 제가 실적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미래산업이거나 뭐 이렇게 하나만 해당되지 않는 2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쪽을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재건주입니다. 잘 보세요. 성신양해를 재건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2년 전부터 이 재건에 대해서 관심 갖고 다 기억하고 있는 분들 외에는 성신야이가 무슨 재건주야라고 하실 거예요. HD 뭐 현대건설 뭐 기계나 아니면은 HD 현대인프라코어나 뭐 전진건설 로봇이나 뭐 현대해보다님 데모 이런 건설 기계 쪽 혹은 우크라이나는 농업 국가다 보니까 세계 3대 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동이나 대동기업 뭐 TYM 이런 농기구 관련주들 아니면 SY 스틸텍이나 SY나 아니면 뭐 덕신이 PC나 이런 데코플레이트 관련된 이런 기업들 여긴 모듈러 관련주들이죠. 이런 쪽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무슨 시멘트냐, 시멘트가 정말 진출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은 말이죠. 자, 정책주로 치면은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산 부지를 크게 갖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겠구나라고 해서 올라오는 기업이고요. 자, 시멘트 업계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뭐 하고 있어요? 폴란드에서 재건 세미나 할 때 이미 현지 기업들하고 MOU 다 맺어놨습니다. 준비를 2년 동안 한 기업입니다.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 새로 진출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2년을 준비해놨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급등전 매수포착 구간입니다. 한 차례 세종시 이전 때문에 급등했다가 수급이 들어왔죠. 수급 들어오기 전엔 저도 관심 안 갔습니다. 수급이 들어왔다가 눌림, 조정받는 구간에서 봐야 된다. 급등 전에 매수포착하는 구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9,040원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000원 아래에서 이렇게 놓여 있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데 10,000원 회복되면 위로 한번 올라가요. 그래서 13,000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간다. 이 종목에 대해서 과거 히스토리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적대적 M&A를 통해서 황금 낙하산을 폈을 때 그 구간이 13,000원에서 15,000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은 거예요. 기존에도 한번 올라가다가 이 구간에서 부딪혔죠.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간다란 말이에요. 여기를 돌파해서 넘어가느냐는 그 뒤에 수급을 얼만큼 강하게 들어오냐 보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13,000원까지 쉽게 간다. 1차 목표치 13,000원. 그 다음에 16,0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8,5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합니다. 너무 쉽죠? 정책주 이런 쪽만 보시면 돼요. 이제 남은 쪽 중에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의료기기.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도 다 저는 좋게 보는 분야가 많고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치과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인구 고령화 관련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덴티움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덴티스 좋게 나오고 레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 뭘 사셔야겠어요? 여러분 덴티움이 대장이라고 덴티움 사야겠습니까? 물론 가격적으로는 가장 메리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오래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쪽 볼 것 같아요. 덴티스 아니면 레이를 보시면 되는데 덴티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으니까 레이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레이 같은 경우 레이 컨텀이 FDA 승인 받았다. 그리고 레이 컨텀 5D 승인 예정이다.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발표 나올 겁니다. 자, 치과용 의료기기에서 첨단 산업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고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에 진출을 했고요. 중국엔 기존에 진출했었는데 소비가 위축되면서 어려웠습니다. 중국 뭐 한대요? 유동성 공급했죠, 지금. 지준율 인하에 금리 인하했죠. 그 다음 뭐예요? 경기 부양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소비를 부양하겠다. 이거는 양회 때 미리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글로벌 덴티스트리 업황 쪽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중국이 회복되면 기본적으로 사상 최대치 쓸 거고요. 미국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다 뻗어나갈 수 있죠. 어떻게 돼요? 사상 최고치에서 점점 실적을 확대해 나가는. 올해부터 해서 매년 앞으로 실적을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해 나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부터는 사상 최대 실적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말이에요. 실적은 이미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8,500원 아래 구간에서 너무나도 쉬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8,500원 아래 이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행운일 수 있습니다. 밀릴 때마다 매수하시면 되고 올라간다면 10,000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중장기적으로 15,000원, 20,000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 단위가 바뀌는 10,000원을 넘어가는지를 보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응 전략을. 어디서? 여러분들 제 교육방에 지금 오셔서 교육자료 다 받으셨죠? 교육방 오셔가지고 딱 보시면 제가 대응 전략 다 남겨드릴 거고요.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는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쉽게 보실 수 있게 짧게 대응 전략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볼 수 있도록 한 2분 안쪽으로, 길어도 3분 안쪽으로 영상 남겨드리려고 해요. 왜냐? 여러분들도 본업이 있으신데 언제까지 계속 이거 붙잡고 보고 계실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주 올려드리지 않고요. 많이 올려드리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들만 올려드리고 돈 되는 것들만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 계좌 10배로 불려가는 10배거 과정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SMG엔터를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기서 매도한 다음에 2배만 수익을 보면은 이미 10배거고요. 지금 나는 아직도 손실권인데요. 나는 아직도 본전인데요 하시는 분들도 10배어 가는 거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 의심하지 마세요. 내년까지 정말 좋을 거예요. 중간에 조정은 나와도 정말 좋은 시장 열리고 여러분들 큰 수익 올릴 수 있는 시장 오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완성까지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나 아직 교육방 안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한 10분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정도 안에 오셔야 되는데 이 방송 시간 안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여러분들 매도가 어렵다라고 하지 마시고 대응 전략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파트는 바로 이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열다.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시대니 뭐니 해도 과거에 무언가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미래가 열려 있는 거죠.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쯤에 그 도예가 선생님, 조영학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전시전을 했습니다. 이름이 바로 오래된 미래입니다. 도자기인데 뭐 세라믹이랑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라이트까지 조명까지 넣어서 너무나도 멋있게 돼 있는데 정말 촌스럽지 않았어요. 이 도자기라고 해서 전통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 지금 집에 뭐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갖다 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세련된 작품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 작품전을 오늘 제가 이 교육자료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도예하시는 분들도 전통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즘에 이제 새롭게 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미래형으로 만드시는 분들, 실생활형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교육방에도 한 장 그 사진이랑 올려드릴게요. 같이 와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는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는 과거에 있던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제가 미래를 이렇게 잘 예측하고 여러분들 시장은 큰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라는 것도 다 과거에 있던 경험들 그리고 미래에 있을 것들을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어긋난 게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큰 틀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작은 세세한 세부 그림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 잘 그려놨으니까 색칠만 조금 연하게 할 거냐 진하게 할 거냐 약간 변경을 할 거냐 그 차이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신대가 시간에 나왔던 종목들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루닛 11월 4일 날 아무도 이 종목 관심 안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의아하실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의료 AI 관련주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이때 뭐 하고 있어요? 다들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하고 있어요. 선거 이틀 남았잖아요, 여러분. 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정책주도 마찬가지예요. 이틀 남았을 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제로 노출로 해서 끝나서 쭉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타이밍에 아무도 안 보던 섹터 중에서 미래형 섹터 보시면 된다. 룬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전에 10월 하순경에 여러분들 4만 원 아래에서 밀릴 때마다 음봉에서 모아가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4만 원 회복될 때 사면 뭐가 좋다? 밀릴 때 사면은 시간을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회복될 때 사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에도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11월 4일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121.99%. 여러분들 교육방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룬이 검색해보세요. 제가 요거 돌파하는 날 여러분들 이렇게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장중에 이미 말씀드린 거래대금이 부족합니다. 저라면 매도합니다라고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그 선택에 도움이 되게끔 장중에 미리 고점 85,000원 전후 구간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래대금 부족합니다. 저라면 매도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내려와서 4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도 5만 원대죠.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저를 매수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앞으로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계속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관세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 같아요. 볼파라를 인수하면서부터 해서 구독형으로 해서 지금 중동이랑 미국이랑 다 이제 퍼져나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의료 AI의 선두주자고 캐파 확장 그리고 외형 성장 쪽으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 루닛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ABL 바이오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비비비셔틀 쪽으로 해서 지금 대규모 수주가 터졌고 앞으로 계속 나올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 한번 볼게요. 이 종목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라이선스 아웃 나올 겁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아마 미팅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상반기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아직 결론 나지 않은 걸 확정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ABL 바이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이 첫 미팅이 아닙니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죠. 미팅을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미팅을 가장 많이 하는 쪽이 이제 그 행사가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아래에 있는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27,500원. 여러분 이건 무혈입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과정이죠. 169%. 이해가 되시죠? 미리미리 보는 거예요. 과거부터 라이선스 아웃을 위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미팅을 계속해왔던 기업이고 그 결과도 냈었고 또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다라는 거.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들이 원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돼요. 방산주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차례 급등했다가 원하는 가격 내려오면 산다. 하나오션도 원하는 가격 내려왔을 때 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원하는 가격 내려왔을 때 샀고 하나 시스템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못 사신 분들만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 종목은 진작 사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직 조정을 덜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못 사신 분들 정리하고 하나 시스템으로 교체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자, 112.78%.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8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사시라고 말씀드렸었고 26만 원대까지 갔는데 지금은 뭐 결과는 아시죠? 조만간 황제주 노립니다. LIG 넥스원 마찬가지죠. 이 종목들 다 매매한 다음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후발주 보셔야 되는데 이게 후발주가 아니라 2등주인데 왜 여기서 꺾였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기 위해서 여기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91.55%.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기업. 제주반도체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매집해놓으면은 이제는 전력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저전력 반도체 퀄컴 미디어텍에서 인증을 받았다. 138%. 인벤티지래. 여러분 비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필요한데 저도 사실 큰 비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살을 뺄 수 있다라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주사는 좀 그렇고 패치제나 경구용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래. 위고비의 경구용 치료제인 경구용 치료제도 0.33%의 흡수율밖에 안 돼서 당장 쓸 수가 없다. 그런데 인벤티지랩에서
마이크로 이제 기술력을 써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73배 효과 24.3%. 놀라운 효과를 보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319.24%. 글로벌 고객사들 다 전화 오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지사에서도 바로 전화 오고, 여기저기서 전화 받느냐고 바쁘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쉬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내려올 줄 모르겠는데 저는 4만 원 구간 정도까지 내려오면 참 좋겠습니다. 4만 원에 3만 5천 원 사이면 참 좋겠는데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내려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 구간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공개 방송 매일매일 합니다. 오후 3시에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실시간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지는 다 제가 저희 교육방이 해드리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완성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3분 남았으니까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한 종목당 1분씩 말씀드릴게요. 반도체주입니다. KC텍. 제가 이 종목도 수차례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이데일리 TV를 통해 교육해 드렸는데, 제가 또 신대가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설명을 안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빼놓고 갈 수가 없고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반도체 CMP 장비 쪽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경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쪽에 고객사를 둔 기업 많지 않죠. 그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거기에 슬러리까지 최고 기술력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뭐 하냐면요. HBM, CXL, 소캡, 유리판 뭔데다 들어가냐? 여러분 웨이퍼 있죠, 웨이퍼.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 들고 나와가지고 반도체 칩스법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웨이퍼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요거를 평평하게 펴주는 연마 역할을 합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든지 다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유리기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반도체가 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모두 다 들어간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한다, 최대 소유주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급등전 매수 포착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림 차트를 보면서 보시면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28,000원 아래 구간에 있는데 편안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4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됩니다. 4만 원 어디예요? 여기예요, 정고점. 그런데 4만 원 전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1차적으로 걸릴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저항받으니까 한번 보시고, 뒤로 밀리면 25,000원 이탈하면은 여기서 정리하고 밀릴 때 음봉 구간에서 뭐 싸게 사시던가 아니면 회복할 때 다시 사면 됩니다. 꼭 사서 이 종목으로는 여러분들 큰 수익 내고 2배 이상 올라갈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짧게 설명드릴게요. 우주항공 관련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타링크, 사우디항공 항만 이쪽에 위성 인터넷 공급한다라고 얘기 나왔죠. 그럼 어디서 공급합니까? 스타링크면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겠지요. 자, 스페이스 X의 광학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고 해서 이 기업이 갑자기 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술력 어디서 와요? 과거에 이 기업이 지금 범엘지가 쪽으로 편입이 돼서 그렇지 LK그룹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지, 원래 사명은 삼양옵티스. 옛날부터 이 카메라 모듈 기술력 하나만큼은 기가 막힌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기업이 이 카메라 모듈과 센서를 통해서 자율주행에도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광학용 카메라도 한다 했었는데 스페이스 X에 들어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어려운 걸 해낸 기업이죠. 거기다가 센서는 뭐예요? 국내 3대 파이낸스 센터에 이 전기차 화재 많이 나죠. 열 감지 센서로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보시면 되고, 매수하셔가지고 3,000원, 3,500원, 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2,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하는데 2,500원 회복될 때 또다시 사야 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포트폴리오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 나오고 혹은 거래대금이나 봐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교육방에 다 올려드린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오후 3시에 매일매일 여러분들 공개방송, 교육방송 해드리니까 오셔서 모두 교육 받으시고 여러분들 내년까지 해서 꼭 10배워 계좌 모두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돈줄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